롯데 덕아웃에 좀 긴장감이 넘칩니다. 롯데 덕아웃은. 롯데가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더블헤드도 2주 연속으로 했죠. 또 낮 경기도 계속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치치법도 하지만은 카메라를 한번 보면 뜨거워 비추는 카메라 보잖아요. 선수들이 약간 응집력 있게 뭉쳐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힘들다 보니까 힘들지만은 뭉쳐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보통은 이제 뭐 관계자도 그럽니다. 선수들도 알고 감독도 알고 코치도 아는 그 묘한 경기 상황. 지고 있어도 지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서로 간에 이렇게 되면 그 누구도 한 명도 경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뭐 어제 경기도 뭐 0대 6로 지고 있다 6대 6까지 따라 붙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이 이게 롯데 야구가 약간 좀 달라진 그런 분위기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뜨거운 분위기가 바뀐 게 가장 크다. 요거를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선발을 바꿀 수는 있고 불펜에 누구를 바꿀 수는 있는데 뜨거운 분위기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베테랑 선수 한 명이 으쌰으쌰 한다고 으쌰으쌰가 되나요? 누구는 뒤에서 으쌰으쌰 하면 아이씨 꼰대 저러고 있네 이럴 수도 있거든. 그게 만들어지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내일 이제 감보아 선수 그죠? 감보아 선수가 첫 선발 등판인데 2군에서 던진 건 2군에서 던진 거고 1군을 봐야 된다. 이게 구단 관계자 얘기입니다. 제가 뭐 153이 나오고 40개 던졌고 괜찮고 그래도 내일 뭐 한 7, 80개 정도 그래도 좀 잘해줄 기대치가 있지 않냐 했더만 뭐 관계자는 그럴 리가요. 저희 뭐 내부적으로 봐도 또 1군에서 던지는 거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뭐 몇 개 던진 거 이거 현장에서 또 판단할 거고 내일 분위기도 좀 봐야 되고 참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냥 말을 좀 아끼더라고. 말을 아끼는데 질문을 많이 주셨던 노진혁 선수 부상 관련해서는 뭐 지금 재활군에 있는데 여전히 지금 손목 부상입니다. 손목이 아파요. 손목이 아프고 재활군에 있습니다. 이민석 선수의 뭐 계속 그러면 뭐 오선발로 확정인가? 뭐 현상으로 봐도 기회를 더 받을 확률이 높죠. 그죠? 기회를 좀 더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죠. 롯데 프런트가 생각하는 이 타선 그리고 롯데의 김태형 감독이 생각하는 타선 선수들 대견하죠. 정말 잘해주고 윤고 나왕선뿐만 아니라 전민재 선수, 장두성 선수 뭐 이런 이거 뭐 대단해요. 대단한데 근데 사실은 보면 롯데 프런트가 하는 말이 저한테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5년 이상 꾸준하게 주전으로 하락하면서 전통 스탯으로라도 3할을 치는 선수가 이 선수들 아직 없지 않냐. 어리니까 없죠. 그래서 이제 박준혁 단장하고 김태형 감독의 공통 의견은 그겁니다. 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 번 슬럼프 빠지는 것을 한 번에 전체가 갑자기 슬럼프 확 빠지는 것을 좀 방지를 해야 되고 선수들이 슬럼프를 빠질 수는 있어도 좋은 선수는 그 슬럼프를 빨리 극복하는. 옛날에 이제 정근우 선수가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A급 선수는 잘 치는 기간을 길게 하고 슬럼프를 짧게 겪고 올라오고 B급 선수는 비슷비슷. C급 선수는 잘 치는 순간이 짧고 슬럼프가 길다. 그걸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젊은 선수들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 방법이 아직도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뭐 지금 업다운이 좀 있는데. 근데 다행인 것은 롯데 같은 경우는 그런 선수 자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 잘할 때 누가 조금 못해도 다른 선수가 잘해주고 이게 굉장히 많아. 이 뎁스가. 야수도 뎁스가 많으니까 사이클을 좀 덜 탄다는 것이 보여주고 타 팀이 바라보는 롯데의 타격의 응집력을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먼저 롯데에서 생각하는 롯데 입장은 그겁니다. 롯데가 생각하는 방망이 입장은 그겁니다. 롯데 사람들은 방망이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언제라도 하락할 수 있고 방망이 믿고 야구를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죠. 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난 주말에 하나전을 예로 들면 믿을 만한 불펜이 한 명 더 있었다면 어제 경기 잡았을 거고 뭐 없었으니까 경기를 그렇게 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게 뎁스 아니겠느냐. 타선이 끈끈해진 건 맞지만 타선만 가지고는 참 어려운 거 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요것은 물론 그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근데 여러 명이 잘 칠 때는 사이클이 하락을 하더라도 전부 하락을 하는 거 아니니까 이 사이클이 야수가 상당히 좋으면 생각보다 팀이 어려움을 덜 겪습니다. 사이클이라는 것은 타선이 아주 잘 치는 타자들이 꽤 많고 특히 하위 타선까지 강한 경우에는 사이클을 좀 덜 받고 예전에도 보면요. 뭐 롯데는 아직까지 그 수준은 아닙니다만 좋은 그 왕조를 이뤘던 그 뭐 두산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팀들 보시면요. 뭐 SK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수들이 진짜 확실한 야수들이 탁탁탁탁 자리를 잡았을 때 팀이 당연히 성적을 냅니다. 예. 투수는 기본이죠. 야수가 안 되면 성적이 나질 않습니다. 나지를 않고 롯데의 진짜 힘은 좀 7, 8, 9 이 하위 타순도 절대 무시 못한다는 거다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매우 강한 게 맞아요. 롯데가. 그래서 타팀의 관계자 얘기를 제가 좀 들어봤어요. 타팀. 이제 롯데를 만났던 타팀의 관계자들은 롯데 방망이 좀 어떻던가 물어보니까 전력 분석하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필승조가 점수차가 있어도 안 나갈 수 없다 이거. 롯데하고 하면 여차하면 잡히니까. 점수차 나면 보통 필승조를 아끼게 되는데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때까지 아낄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롯데의 그 타격 코치 있죠. 이문 코치 이야기를 지금 타팀 관계자들이 꽤 많이 하나 봐요. 요즘. 그러면서 롯데의 그 타격 코치 있죠. 이문 코치 이야기를 좀 많이 한대요. 뭐 김태형 감독의 이 야수 활용 능력이 탁월한 거는 맞아요. 탁월한 거는 맞지만 이문 코치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전략도 잘 세우고 선수들한테 조언도 좀 적절하게 하고 사실 그게 좀 큰 것 아닌가 하는 걸 제가 이제 타팀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페넌트레이스를 이끌어 나가는 거는 투수력이 기본이죠. 큰 경기도 투수력이 기본이죠.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극강의 지금 방망이 응집력으로 하고 있고 홈런 좀 적어도 그죠? 타율 그럼 막 득점권에서의 이 방망이 능력, 연타 능력 쫙 때리죠. 근데 롯데가 또 1, 2선발 박세영, 데이비슨 선수는 상당히 뭐 상급입니다. 마무리 김원준 선수도 정상급입니다. 간바 선수가 왔으니까 롯데가 어떤 걸 좀 보여줄지를 또 봐야 되겠죠. 하여튼 뭐 셋업도 수는 좀 조금 부족하지만 뭐 최준호 선수도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두터워졌고 뭐 그러니까 지금 뭐 1위 2위하고 아주 큰 차이가 아닌 뭐 3위를 하고 있는 거겠죠. 하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작년 이게 육성 응원 이야기입니다. 제강 하나 육성 응원 이야기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관계자 얘기입니다. 8회 말이 되면 최강 하나 육성 응원 좀 죄송스럽다는 얘기도 들고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이제 막 이렇게 할 때 최강 하나 하잖아요. 미안한 거. 질 때가 더 많았으니까. 근데 올해는 참 뿌듯도 하고 감사도 하고 팬들 육성 응원에 걸맞은 팀 전력이 조금씩 갖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육성 응원을 듣는 느낌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 프런트도 사실 이제 뭐 하나 프런트도 참 고민들이 많았죠. 지금까지 수년째 어려웠고 또 이번 시즌은 갈 길이 뭡니다. 지금이 뭐 아직은 시즌 초반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를 또 하는 거고. 근데 하나가 젊은 선수, 어린 선수들이 좀 잘하고 있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죠? 예. 근데 그건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또 팬들께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시는 거고. 암흑기를 하면서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온 게 예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많이 성과를 못 냈지만 이제 뭔가 맞춰지면서 김경문 감독께서 저보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야구가 이제 잘할 때가 됐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어제 롯데하고 혈투를 벌였는데 0대6으로 앞서고 6대0으로 앞서고 있다 6대6 동점이 되고 7대6으로 앞서고 있다가 7대7 9회 말에 전준수 선수한테 동점 홈런을 허용을 하고 7대7에서 8대7로 연장해서 이겼는데 그 예전에 얼마 전에 두산하고 경기할 때 왜 하나도 3대1로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동점 투런을 최인호 선수가 쳤잖아요. 근데 그 경기를 하나가 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가 어제 뭐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당했는데 누가 봐도 어제 분위기는 롯데한테 이제 넘겨주는 분위기였지만은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뭐 전혀 이길 수 있어. 그런 경험도 있었고 우리도 졌지만은 그 뭐냐 롯데도 뭐 무조건 이긴다는 게 어딨나 끝까지 해보자 하면서 달려들었다는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여하튼 하나가 이게 가능한 게 점수 낼 때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 투수들이 버텨주니까 가능했던 거죠. 확실히 그런 건 있고 타격 코치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하나가 투수력은 1위입니다. 팀 평균 자책점 1위. 근데 팀 타율은 7위. 김민호 타격 코치 바꿔라. 오늘 제가 라이브 예고 글에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는데 바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런 신호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코치라는 게 내부 의견이고 또 선수들과 스킨십이 좋고 감독이 직접 요청해서 모셔온 코치고 지금 다른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코 바꿀 가능성이 저는 시그널을 전혀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안치홍 선수는 금요일부터 2군 경기를 뛰고 있는데 어제 일요일 날에 좀
금요일, 토요일은 2군 경기에서 뭐 타구질이 좀 안 좋았는데 어제는 타구질이 좀 좋아졌다는 그런 평가들이 좀 있었다 그럽니다. 뭐 이렇다면 김경문 감독이 또 보고 이제 뭐 적절한 시기에 판단을 또 하시겠죠, 그죠? 타구질도 좀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안치홍 선수 뭐 1군에 또 콜업을 할 거고. 하여튼 지금 타구질은 좀 좋아졌다고 하주서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보면 제가 4월 그때 언제였나요? 5월 초였나? 4월 말이었나? 하여튼 사직에 갔을 때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같이 잠깐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욱하는 모습들 뭐 있었던 것도 맞고 뭐 팬들께 죄송하고 다시는 그라운드에서 평정심을 잃지는 않겠다. 노력할 거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이야기를 좀 했어요. 하주스 선수 입장에서는 뭐 FA가 됐는데 거의 미아가 될 뻔하다가 팀에 잔류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주스 선수는 FA 계약을 이렇게 뭐 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뭐 에이전시가 먼저 전화를 딱 받은 게 바로 심우준하고 우리 4년에 50억 계약할 거야라는 전화를 받는데 그건 이제 완전 시그널이죠. 갈 곳이 없었는데 이제 그래도 하나가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1년에 옵션 포함해서 1년에 1억 1천만 원. 너무 큰 차이죠. 그죠? 뭔가 계약을 했던 이유는 하나에서도 혹시 모를 변수를 대비를 하는 계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업 계약인 거죠. 백업 계약이니까 1년이고 옵션 포함해서 1억 1천이었겠죠. 근데 뭐 카드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활약은 사실 굉장히 고마운 활약인 거죠. 잘해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 타팀에서 트레이드 요청이 오는가? 트레이드를 좀 생각을 한 게 맞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트레이드 카드가 좋은 카드가 오면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나에서 생각을 했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많지가 않았어요. 타팀에서도. 근데 그러면서 하주스 선수한테도 구단에서도 2군에서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뭐 팀에서 또 좋은 활약을 펼치든 아니면 뭐 다른 또 좋은 기회가 생기든 당신 인생에서 바뀌는 거니까 또 열심히 해달라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했고 또 열심히 했고 2군에서 잘해서 1군에 올라올 기회가 또 있었고 또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또 심우준 선수의 부상 때 뭔가 역할을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지금 타 팀에서도 조금 변화에 뭐 외부 평가가 좀 바뀔 여지는 조금 있겠죠, 그죠? 예. 제가 아직은 어느 팀에서 하주수 선수 오퍼를 던졌다 이야기는 뭐 못 들었습니다만 향후는 조금 뭐 그럴 여지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하나 내부에서는 뭐 여전히 하주수 선수는 냉정하게 말해서 이제 백업입니다. 백업이고 심우준 선수가 오면 심우준 선수가 주전입니다. 주전이고 4년에 50억 원이고 또 심우준 선수가 수비에서의 또 역할도 조금 있는 거고 그죠? 또 주력이라든지 이것도 심우준 선수가 분명히 낳는 부분이 있죠. 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우준 선수가 또 좋아져야 되고. 근데 4년에 50억 원 선수하고 옵션 포함 1년에 1억 천 선수하고는 뭐 좀 상황이 좀 다르죠. 하여튼 제일 좋은 것은 하주서 선수가 하나에서 백업 요원으로도 매우 좋은 활약을 이어주는 게 필요하다. 다른 선수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럼 팀이 더 강해지는 거니까요. 백업 선수가 이만큼 더 잘하게 되면 그러면 주전으로 뜨는 선수도 당연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필요하고 FA 선수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 가능성이 좀 많아요. 하여튼 하주서 선수는 좀 바뀌었습니다. 3월하고 4월의 입장이 바뀌었고 4월하고 5월에 지금 하주서 선수는 입장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했으니까 평가들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